저도 어떤 웹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 슬라이드 정치의 기능이라는 텍스트 블록 지정을 하고 하세요. 저처럼 빠르게 3번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링크 삽입 탭에 있었죠? 삽입 탭에 링크 그룹에서 링크를 클릭합니다. 네, 블록 지정을 하고 삽입에 링크요.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로 하이퍼링크 걸 거죠? 웹페이지에 그 주소창에 적으면 되겠네요. 네, 주소창에다가 여기 www.assembly.co.kr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험 시에 오차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10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10번 슬라이드에 화살표 도형이 있네요. 이 화살표 도형,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도형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또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K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K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로 하든 뭐 컨트롤 K로 하든 이번엔 현재 문서로 아까 웹페이지였죠? 이제는 현재 문서의 몇 번째 슬라이드로 가도록 해라. 지금은 10,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고 있죠. 현재 문서의 1번 슬라이드로 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확인하고요. 그럼 이따가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13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의 실행단 추음으로 이동 도형을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 추가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은 슬라이드 2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삽입합니다. 어, 4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여기에는 실행 단추를 오른쪽 아래 쪽에다가 추가를 해서 그걸 클릭하면은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요. 도형에서 삽입의 도형에 실행 단추라고 있어요. 밑에, 맨 밑에. 삽입 탭의 도형에 실행 단추, 실행 단추 홈 넣으라고 했죠? 여기 홈 단추가 있네요. 집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삽입의 도형에 실행 단추 홈을 선택을 하고요. 홈 도형을 선택했으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드래그해서 넣고 이 단추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하이퍼링크 첫째 슬라이드로 잡혀 있나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라고 했죠? 슬라이드 2로 이동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첫째 슬라이드로 되면 안 되고,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도록 바꿔주세요. 홈은 보통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하이퍼링크 잡혀 있거든요.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이번 슬라이드로 가고, 확인. 네. 그러면 일단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쇼를 처음부터 F5번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보세요. 아니면 슬라이드 쇼 탭에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세요. 어,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 엔터 눌렀을 때,
3번 슬라이드에 왔네요. 그 정당이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웹페이지가 떠야 되죠. 홈페이지로 갑니까? 아, 정당이란이 뭐였죠? 아, 아니구나. 네. 그 다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엔터 아니에요. 요거 눌러볼게요. 요 단추 눌러볼게요. 우리 배웠었죠? 슬라이드 쇼 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단추. 거기서 아까 우리 또 하이퍼링크 건 게 4번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4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에는 또 정치의 기능 이거 누르면 웹페이지가 뜨도록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가 또 뜨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홈으로 다시 가보세요. 홈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아까 2번 슬라이드로 오는지 그러면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그렇게 잘 실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네, 137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3의 제목에 하이퍼링크를 삭제하라고 합니다. 3번 슬라이드에 정당이란 여기에 하이퍼링크 걸려 있는데 네, 삭제를 할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편집할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링크 편집하시면 돼요. 걸려있는 텍스트나 뭐 도형이나 그림에서 링크 편집을 하시면은 그렇게 편집할 수 있고 지금은 제거를 하면 되겠죠? 138페이지 적용 문제는요. 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38페이지 적용 문제 2번을 나중에 집에서 해보세요. 웹페이지로 하이퍼링크 걸어주세요. 이번에는 139페이지 필요한 파일을 또 열어보시죠. 그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고 도식 지정하는 예제 파일 3-3번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삽입하고 편집하고 그런 그 내용을 해볼 건데요. 143페이지로 와보시죠. 143페이지에 이미지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6의 왼쪽 하단에 국회의사당 JPG 파일을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 6번 슬라이드의 왼쪽 하단에 국회의사당 그림을 넣을 모양입니다. 그럼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에 그림으로 넣으면 되겠죠. 삽입에 이미지 그룹에 그림에 가서 또 이 디바이스에서 시험 시에는 필요한 그림들이 다 문서에 있고요. 현재 우리는 파워포인트 예제 폴더 안에 문서 폴더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사당이라고 JPG 파일이 있네요. 삽입을 할 때 이렇게 너무 크게 들어가면 네, 그냥 줄여주세요. 잡고. 네. 그래서 그림이 너무 크게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슬라이드만큼 들어갔었는데 그걸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적당히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9에서 그림의 파란색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하시오.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144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9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투표한 그림이 있습니까? 네, 그 그림의 파란색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또 선택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림 도구가 여기 생기죠. 네, 그림을 선택을 안 하면은 이게 안 생겨요. 저처럼 그림을 먼저 찍고 여기 그림 형식 탭, 네, 그림 도구가 생겼죠? 네, 거기서 또 투명한 색 설정하는 것이요. 여기 색 단추 있습니까? 조정 그룹에 색 단추에 가보시면은 투명한 색 설정을 하고 뭐 스타일 주고 이제 시험에도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건데요. 색에 가서 저처럼 요거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그림 형식 탭으로 와야 돼요. 그림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림 형식에 여기 색, 투명한 색 설정, 네, 그리고 그 커서 모양이 이렇게 뭔가 좀 바뀌었죠? 그럼 그걸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그림 형식 탭에서 색, 투명한 색 설정,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색깔을 가서 클릭을 딱 해주면 색깔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일단 145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5의 이미지 크기를 높이 5, 너비 6으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5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또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야지 그 그림 형식으로 오거든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 하여튼 그림 형식이 와서 높이 너비를 맞추셔야 되는데, 어, 이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뭘 확인해 보는 게 좋냐면,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돼 있으면은 아무리 맞춰도 계속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를 부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 고정돼 있죠. 그걸 체크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따로따로 맞출 수 있지. 너비 5, 너비 6, 그 높이 5, 너비 6을 따로따로 맞추려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고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분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기 및 위치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 오른쪽 마우스 크기 및 위치로 와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 풀고 이걸 풀어야지 맞출 수 있어요. 높이 5, 너비 6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 147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2의 첫 번째 이미지가 슬라이드 왼쪽 가장자리에 맞도록 자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작업창은 닫아주세요. 썼으면. 또 2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2번 슬라이드의 첫 번째 이미지 그 투표함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 이미지가 그 슬라이드 왼쪽 가장자리에 맞도록 자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 세 개 가장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라진 영역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르기를 눌러보시죠. 네, 그래서 자르기를 눌러서 이제 자르기를 그냥 바로 클릭하셔도 좋고 요거 눌러도 좋은데 어,
네, 이렇게 잘랐으면은 이 그림이 좀 너무 이렇게 원래 그 원본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었군요. 네. 어, 근데 슬라이드 왼쪽 가장자리로 오도록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조절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 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네, 이거 그림이 잘 보면은 이 슬라이드가 원래는 이 크기거든요. 지금 얘도 벗어나 있고 얘도 잘 보면 도형이 벗어나 있고 이 도형 같은 것들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 사이즈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 그림이 여기 맞춰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고 자르기를 더블 클릭하고 자르기를 눌러서 자르기를 눌렀을 때 이 벗어나 있잖아요. 슬라이드에 여기 슬라이드에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맞추라고 왼쪽 가장자리를 맞추고 다른 애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점을 잡고 조절하시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아요. 요 선을 잡고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죠. 그때 놓으면 돼요. 네, 바깥쪽 빈 곳을 클릭해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시험지에도 바깥쪽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면서 작업을 하세요, 수시로. 그런 건 점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148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2의 두 번째 이미지를 눈물방울 모양으로 자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이미지, 이 그림을 선택하고요. 또 역시 자르기,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또 자르기 눌러보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자르기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고 도형에 맞춰 잘라요. 화살표를 눌러서 이 자르기 단추 바로 누르지 말고 자르기 화살표 눌러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로 하겠습니다. 도형에 맞춰 자르기. 눈물방울 모양이 있어요? 눈물방울 모양으로 자르라고 했는데 눈물방울 모양 도형이 기본 도형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있네요. 이런 도형이요. 도형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도형도 있고 뭐 빗면 도형도 있고 뭐 하여튼 정확한 거 찾으셔야 됩니다. 저처럼. 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선택 해제하고요. 다른 클릭해서. 그다음 149페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5의 이미지에 입체 원근감 그림 스타일과 연필 스케치 꾸밈 효과를 이미지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5번 슬라이드로 가보시고요. 5번 슬라이드에 또 그림 또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림 형식으로 와가지고 그림 스타일 또 입체 원근감 스타일 주고 또 꾸밈 효과 연필 스케치 꾸밈 효과 주고 하여튼 그림을 그렇게 스타일 바꾸고 효과 주고 하세요. 정확한 거 찾으셔야 돼요. 입체 원근감 스타일 있어요. 스타일 갤러리를 자세히 열어보셔야 돼요. 요 화살표 단추 밑에 줄에 있네요. 자세히 단추 눌러서 입체 원근감 스타일과 또 여기 꾸밈 효과, 꾸밈 효과에서 연필 스케치라는 효과가 있어요. 연필 회색조 옆에 연필 스케치가 있네요. 이름이 다 있으니까 정확한 거를 찾으셔야 돼요. 뭐 플라스틱 워프 효과도 있고 여기 다 이름이 있어요. 뭐 파스텔 부드럽게 효과도 있고 뭐 다 이름이 있으니까 정확한 걸 찾으세요.
그다음 150페이지로 왔습니다. 네, 150페이지로 왔고, 어, 정당이란 슬라이드에서 파랑색 그래픽을 사람 그래픽의 정확한 너비와 높이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너비 높이 서로 이제 맞추는 거네요. 네, 사람하고 그 파랑새하고 그럼 정당이란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3번 슬라이드죠. 파랑새하고 그림하고 그 또 사람 그 이미지하고 정확한 너비 및 높이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사람 그래픽을 그러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람 그래픽을 찍어가지고 여기 형식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 형식에 와보면은 어, 크기가 2.54, 2.54입니까? 네. 그러면 파랑새 그림도 이렇게 2.54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2.54. 네. 가로 세로 비율 고정돼 있어가지고 높이만 맞춰도 엔터를 쳐도 너비도 같이 바뀌네요. 그래서 크기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네. 그다음 151페이지는 슬라이드 2의 세 번째 그림을 2번 슬라이드의 세 번째 그림, 제2사단 그림이었죠. 이 그림을 선택하고 원래대로 복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또 그림 형식에 와가지고 그림 형식에서 그림 원래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림 원래대로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일 같은 게 없어지죠. 뭐, 그 꾸밈 효과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152페이지로 왔고요. 152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4의 그림을 삭제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4번 슬라이드의 그림은 삭제해 주세요. 4번 슬라이드 그림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뭐 지워주시면 되겠죠. 뭐 잘라내기나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클립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꼭 딜리트로 지워주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잘라내기는 안 돼요, 시험식. 다른 겁니다. 네. 152페이지의 적용 문제는 1번 문제 하고 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까지. 1, 2, 3번 다 중요합니다. 자를 때 아까 그 그림을 선택해서 자를 때 자르기 쪽에서 그냥 자를 때 슬라이드 맞추는 거 하고 도형에 맞춰 자를 때 뭐 또 그 하트 도형 그런 게 있겠죠. 하트 도형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이렇게 맞춰 자르고 뭐 3번은 그거죠. 꾸밈 효과 주는 거. 아까 꾸밈 효과 줘봤었죠. 그래서 복사 꾸민 효과 그런 거를 찾아서 또 줄여야 돼요. 저 밑에 있어요. 꾸민 효과가 여기 있어요. 복사 효과. 한참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스타일도 여기 저 스타일 주고, 복사 효과 주고, 그런 거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죠. 스타일은 스타일 갤러리에서, 여기서 스타일 갤러리에서 찾아서 주고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153페이지 예제 3-4번을 열어서 해봐요. 네, 이번엔 도형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은 그림을 우리가 삽입하고 편집한 내용을 했었고요. 156페이지로 가보시죠.
156페이지로 갔고, 정당의 종류 슬라이드의 왼쪽 아래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삽입하고 도형에 정당의 화합 필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당의 종류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죠. 6번 슬라이드의 왼쪽 아래에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삽입하라고 했네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부르고 있습니다. 도형에서요.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 있어요? 네. 아, 이름이 좀, 안 맞네요. 하여튼, 사각형 중에 두 번째 겁니다. 네. 시험에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 사각형 둥근 모서리다. 뭐, 그 도형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왼쪽 아래 넣어보세요. 도형을 이렇게 왼쪽 아래 넣어주시고, 텍스트는 그냥 바로 적으면 돼요. 네. 도형이 선택돼 있을 때 바로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정당의 화합료. 텍스트는 바로 입력하고, 정당의 화합필요라고. 그래서, 그, 뭐 이런 도형도 이제 쉐이프 형식 생기잖아요. 쉐이프 형식 생기면은 여기 스타일을 주거나 아까 그림처럼 뭐 스타일을 주거나 또 뭐 효과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시험 시에도. 157페이지. 157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정당이란 슬라이드의 도형을 하트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 가보시죠. 선거는 이거 눈물방울 도형이네요. 근데 얘를 하트 도형으로 변경하라고 하고 있죠. 3번 슬라이드의 이 도형을. 그러면은, 어, 쉐이프 형식에 가서 도형을 또 선택하시고, 쉐이프 형식에 와서 제일 왼쪽에 도형 편집 있죠? 도형 모양 변경으로 해가지고요. 하트 도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쉐이프 형식에서. 기본 도형의 하트 도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158페이지도 또 중요한 내용이네요. 슬라이드 1의 부제목 텍스트 상자의 채우기를 폭발 도형 채우기 색으로 변경하고 또 둥글게 블록 입체 효과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슬라이드에 부제목 텍스트 상자, 부제목 텍스트 상자가 이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할 맞나요? 제목이 정치와 정당의 이해고 큰 거고 제목 부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부제목은 이제 이 폭발 도형이 이거 얘잖아요. 위에 있는 폭발 도형의 이 색깔로 채워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둥글게 그 볼록 입체 효과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민주주의 사회의 역할을 선택하세요. 이 도형을 얘도 텍스트 상대니까 도형이거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쉐이프 형식에 오셔가지고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할 건데 우리가 스포이드로 폭발 도형의 색깔을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포이드를 선택했으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이 색깔을 폭발 도형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도형 효과도 줘야죠. 제가 아까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스타일 주고 효과 주는 게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효과에서 무슨 효과를 준다고요?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를 주는데 어, 입체 효과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둥글게, 볼록 효과라고. 둥글게 볼록은 저 밑에 쪽에 있는 것 같네요. 맨 마지막 거네요. 이름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뭐 십자형으로 효과도 있고, 무슨 네, 이름이 다 있거든요. 뭐 각지게 효과도 있고. 근데 둥글게 볼록 효과라고 있어요. 그냥 둥글게 하고 하시면 틀려요.
둥글게 볼록이 따로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가 채점하니까 안 봐줍니다. 그런 것을. 160페이지로 또 넘어가고 있어. 슬라이드 5의 왼쪽 세 개의 도형의 도형 스타일을 강한 효과 바다색 강조으로 도형 윤곽선 색을 바다색 강조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5번 슬라이드로 가보시고요. 5번 슬라이드 왼쪽 세 개의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네요. 그죠? 저처럼 첫 번째 것 선택하고 Shift나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나머지 두 개도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거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나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쉐이프 형식이 오셔가지고 또뭐 채우기나 윤곽선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 스타일부터. 스타일, 여기 갤러리에서. 스타일 주는 겁니다. 스타일 갤러리에서 자세히 눌러서 강한 효과, 바다색 강조 그런 거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줄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뭐 미세 효과니, 뭐 보통 효과니, 강한 효과니 이렇게 줄마다 이름이 있고 열마다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1, 2, 3, 4, 5. 그래서 강한 효과는 그 테마 스타일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게 강한 효과고 바다색 강조 5.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이제 옆에서 도 윤곽선 가가지고 윤곽선 색도 바다색 강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주고 윤곽선 색깔도 바다색 강조라고 있어요. 테마 색깔에서 찾으셔야 돼요. 저처럼. 그리고 161페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161페이지가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슬라이드 7에 있는 도형의 대체 텍스트를 장식으로 표시하여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무시하도록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7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7번 슬라이드에 또 이 도형이 있죠. 근데 이 도형을 또 더블 클릭하시든 뭐 이렇게 쉐이프 형식으로 오세요. 쉐이프 형식에 와가지고 거기 혹시 대체 텍스트라고 있어요? 쉐이프 형식에 대체 텍스트라고 있습니까? 네, 대체 텍스트는 어 그냥 읽기 프로그램을 위한 그 설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어플 같은 게 실행되면 도형이나 이제 그림은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글을 만드는 건데요. 대체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죠. 거기에 장식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 텍스트는 여기에 적어야지 대체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어, 근데 장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냥 대체 텍스트 못 넣게 되는 거죠. 있어도 그게 비활성화 되게 되는 거죠. 원래 장식 표시를 안 하면 우리가 여기 적어주는 글자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치의 뭐 단점이야, 정치의 단점 뭐 이렇게 읽어주게 돼 있거든. 도형 쪽에 하면은. 근데 그거를 장식으로만 표시하겠다면 비활성화 돼버려서 아예 네, 읽어주는 게 없이 무시되도록 되는 거죠.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하여튼 그림에도 그렇게 대체 텍스트 그런 거 나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 162페이지로 왔습니다. 162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8에 있는 8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또 실행 단추 홈으로 이동. 아까 우리 넣어봤죠, 이 단추. 거기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변경하고 원근감 아래 그림자 도형 효과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도형이니까 얘도 선택을 하고
채우기 색깔부터 주세요. 도형을 잘 선택하시고 쉐이프 형식에 오셔가지고 도형 채우기를 노랑 색깔로 하라고 했죠. 정확한 색깔로 해주시고. 네. 그리고 효과도 줘야 되겠죠. 그 도형 효과를 또 원근감 아래 효과로 도형 효과 가서 원근감 아래 효과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자에 가보시면요. 그 그림자 도형 그 효과가 있어요. 원근감 중에서 아래쪽 그 원근감 그림자 도형 효과가 있습니까? 아래쪽에 딱 그림자 생기는 건데. 그래서 커서를 갖다 대서 이름을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거 주세요. 네, 그다음 163페이지는요. 슬라이드 1에 있는 폭발 도형의 높이는 3, 너비는 7로 변경하십시오. 아까 그림의 크기를 바꾸듯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돼 있는지를 꼭 그 확인해 보시고 그 고정이 돼 있으면 풀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꼭 그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그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맞춰 주셔야 돼요. 높이 따로, 너비 따로 맞출 때는. 폭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 하세요. 여기는 다행히 풀려 있었네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 크기 및 위치로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왔으면 만약에 이게 체크가 돼 있었다면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따로따로 맞출 수 있는 거고 높이를 3, 너비를 7 입력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164페이지로 또 왔습니다. 슬라이드 8에 있는 실행 단축 호응으로 이동의 크기가 2배가 되도록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8번 슬라이드로 가보시고요. 8번 슬라이드 홈 도형이 크기가 2배가 되도록 하라네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기 및 위치로 와보시죠. 아니면 그 쉐이프 형식의 여기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 이걸 불러도 좋고요. 그래서 혹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은 돼 있습니까? 돼 있죠? 네. 돼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200으로 바꾸든 뭐 너비를 200으로 바꾸든 하나만 바꾸면 따라 바뀌겠죠? 높이를 200 엔터. 그럼 너비도 같이 바뀌겠죠? 비율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165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5의 파랑새 아이콘을 좌우로 대칭되도록 하랍니다. 5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5번 슬라이드 파랑새를 좌우 대칭하는 것도 그래픽 형식, 이거 그래픽 형식에서 회전 쪽에서, 여기 정렬 그룹의 회전 쪽에서 좌우 대칭이나 상하 대칭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하라고 했죠. 파랑새를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파랑새 선택하고 그래픽 형식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165페이지 적응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1번, 2번이 다 중요하니까 집에서 예, 대체 텍스트 아까 설정하는 것과 또 도형 그 모양 변경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문제들 좀 해보세요. 네, 이제 뒤에 또 16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66페이지는요. 계속 뭐 그룹핑하고 뭐 정렬하고 그림이나 도형을 순서 뭐 앞 맨 뒤로 보내고 맨 앞으로 가져오고 순서 바꾸고 그룹핑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예제 파일 3-5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챕터 3의 3-5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뭐 그림이나
이제 도형에 뭐 겹쳐져 있을 때 순서 바꾸는 것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168페이지로 와보시죠. 슬라이드 3에서 파랑새를 맨 앞으로 가져오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고 뒤로 보내고 해가지고 겹치기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3번 슬라이드에 파랑새하고 이 그 나무하고 지금 겹쳐져 있죠. 집하고. 그래서 파랑새 그림을 맨 앞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파랑새가 선택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잘 안 되지 않나요? 파랑새가? 선택을 잘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무 도형이나 이 세 개 중에 아무 도형이나 네, 더블 클릭을 뭐 하든 뭐 선택을 하든 해가지고 이걸 띄우세요. 선택창을. 아무 도형이나 선택해서 그래픽 형식 선택창, 선택창을 띄워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픽이 이거 파랑새 이렇게 파랑새가 지금 그래픽 6번이죠. 선택창에서 맞나요? 네. 네. 걔를 맨 앞으로 올리면 되겠죠. 맨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처음에도 이렇게 여러 개, 한 네 개 막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겹쳐져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못 해요. 그러면 작업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 도형이나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창을 띄워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겹치기 순서를 내가 얘를 보냈다가 뭐 얘를 보냈다가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파랑새가 하여튼 맨 앞으로 파랑새가 여기 세 번째 있었는데 이거를 맨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겹쳐져 있지만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겹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얘가 뒤에 있어가지고 선택을 못 하잖아요.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계속 그 슬라이드 6에서 아이콘 3개의 위쪽 가장자리를 맞추고 그룹하시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169페이지도. 6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이제 선택창은 닫고요. 6번 슬라이드에 새들이 그 위치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잡으세요. Shift, 뭐, 첫 번째 그 파란색 뭐 그 새를 선택을 했으면 시프트를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채로 나머지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래픽 형식에 가서 또 맞춤에서 그래픽 형식 정렬 그룹에 맞춤해서 뭘로 맞추라고요? 네, 위쪽 맞춤이요. 네. 그래서 그 위쪽 맞춤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간격도 뭐 동일하게 띄워라 하면은 맞춤해서 뭐 가로 간격 동일하게 띄울 수도 있겠죠. 가로 간격도 동일하게 띄울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지금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동일하게 띄운다든지 또 그룹화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맞춤에서 위쪽 맞춤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그룹화의 그룹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그룹은 단축키로 컨트롤 G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맞추고 그룹핑하고 네, 그런 것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로 묶였죠. 그리고 170페이지로 왔습니다. 170페이지는 슬라이드 5에서 5번 슬라이드로 가보시고 도형 3개의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설정하시오. 그러면 도형 3개를 또 선택하세요. 첫 번째 도형 찍고 Shift 눌러서 나머지 도형 2개도 더 선택을 하고 쉐이프 형식에서 또 맞춤해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맞추는 게 있습니까? 도형 3개를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쉐이프 형식의 맞춤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네, 그러면 세로 간격이 맞아졌죠? 세로 간격이 맞아졌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는 슬라이드 2에서 그룹화된 도형을 그룹 해제하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는 도형이 그룹화돼 있나 봐요. 하나로 묶여 있군요. 이 도형들이. 그러면
또 도형을 선택해서 쉐이프 형식이 가가지고 그룹화에 가서 그룹 해제를 하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도 괜찮긴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에 그룹 해제로 해도 좋아요. 네, 그다음 172페이지로 왔고요. 172페이지는 슬라이드 7의 그림을 뒤로 보내십시오인데요. 7번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습니까?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그냥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은 아니, 맨 뒤로 보내니까 또 완전 뒤로 가버렸네. 그럼 그림 형식에 다시 와서 앞으로 가져오게 해보세요. 네, 앞으로 가져오기가 또 있죠. 네. 그냥 뒤로 보내는 거하고 맨 뒤로 보내는 거 차이가 있죠. 맨 뒤로 보내면 여기 뭐 배경 뒤로 거의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져오기 뭐 네, 이렇게 눌러서 또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서 계속 그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뒤로 보내기하고 맨 뒤로 보내기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뒤로 보내기 하면은 네, 하나씩 하나씩 뒤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173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8의 텍스트 상자를 슬라이드 중간으로 맞추십시오라고 있습니다. 8번 슬라이드에 이 텍스트 상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 내용 텍스트 상자를 찍고 개체를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내에서 뭐 위에 맞추고 가운데 맞추고 뭐 아래쪽 맞추고 중간 맞춤하고 아래쪽 맞춤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개체를 하나만 딱 선택하고 있으면 그 개체가 슬라이드에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쉐이프 형식에 가서 도형을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쉐이프 형식에서 여기 맞춤에서 그러면 슬라이드에 맞춤이 딱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맞춤에 가보면. 그러면 중간 맞춤하면 슬라이드에서 딱 중간에, 세로에서 중간 맞춤이 되는 것이죠. 네, 176페이지 필요한 파일은 4-1번 파일입니다. 먼저 표를 만들고 표를 편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처럼 K컬처 이런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제 4-1번이에요. 표를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로 와보시죠. K 드라마 슬라이드에 그 내용 개체 틀에 3열 6행의 표를 삽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 슬라이드네요. K 드라마 슬라이드가 4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여기에 표 삽입하는 단추가 있습니까? 내용 개체 틀에. 만약에 내용 개체 틀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그냥 삽입 탭에 표 가서 표 삽입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K 드라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오셔가지고 표 삽입 단추 눌러가지고요. 그래서 3열 6행의 표를 만들어 주세요. 표 삽입으로 열 개수 3개, 행 개수 6개요. 했음을 확인하고요. 18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머리글에는 시기, 두 번째 열머리글에는 장르, 세 번째 열머리글에는 제목, 그렇게 적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 적어주셔야 됩니다. 시기, 장르, 제목. 182페이지에서는 슬라이드 10에 나라별 유입 경로 파일에 표를 슬라이드에 추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0번 슬라이드로 왔고, 여기에는 엑셀 파일을 추가한 거예요. 뭐뭐.xlsx 엑셀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 엑셀 파일을 엑셀로 만들어진 또 그 데이터를 표로 이렇게 추가하는 거.
그런 건 어디서 하냐면 삽입 탭에 개체로 할 수 있습니다. 삽입 탭에 여기 텍스트 그룹에 개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 삽입의 개체는 다른 외부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이미지 파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일러스트 뭐 파일도 넣을 수 있고 뭐 CAD 도면 파일도 넣을 수 있고 뭐 다른 형식들을 다 지원해줘요. 그 삽입의 개체를 클릭해 보세요. 근데 새로 만들기 말고 파일로부터 만들기로 해가지고요. 찾아야겠죠, 우리는.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로 찾으세요. 필요한 파일이 나라별 유입 경로입니다. 시험 시에는 이런 거는 문서에 있을 거고요. 지금은 파워포인트 예제 문서에 거기에 나라별 유입 경로라고 있어요. 파워포인트 예제 폴더에 문서 폴더에 나라별 유입 경로 엑셀 파일이 있네요. 선택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네, 확인했을 때 또 그렇게 표로 아마 들어갔을 것 같네요. 이게 엑셀로 만들어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를 만약에 실수로라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시험 시에 엑셀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게 엑셀이죠. 엑셀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냥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거나 바깥쪽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단 183페이지로 또 있습니다. 183페이지 또 K 웹툰 슬라이드에서 표의 증가율과 또 연도가 2017인 행을 삭제하십시오라고 했군요. 그럼 K 웹툰 6번 슬라이드죠? 6번 슬라이드에서 증가율 열 요거 삭제를 해야 되고요. 또 연도가 2017인 행 요것도 삭제를 해야 된답니다. 네, 요 행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열이나 행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183페이지는 중요한 문제고 그럼 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증가율 열을 일단 선택을 해보세요. 저처럼. 증가율 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표도 그 테이블 디자인 탭 여기가 표도구죠. 테이블 그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많이 쓰이는데 디자인 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일 바꾸고 표의 스타일 바꾸고 뭐 이런 효과 주고 뭐 이런 데 쓸 거고 스타일 입시 효과 주고 뭐 이런 데 쓸 거고 어 레이아웃 탭에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행 및 열 그룹에서 삭제하고 삽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증가율 열을 찍어 놓고 처럼 테이블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중에서 레이아웃 탭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삭제할 때 열 삭제를 할게요. 레이아웃 탭에서 열 삭제. 증가율 열이 삭제가 됐습니까? 또 2017을 찍어보세요. 2017 연도 2017을 찍고 또 뭐 해야 돼요? 행 삭제도 해야겠죠? 삭제해서 행 삭제도 해주세요. 표도구 레이아웃을 이용합니다. 레이아웃 탭. 네, 일단 184페이지 계속 184페이지도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네. 표의 오른쪽에 성장률이라는 새로운 열을 삽입하랍니다. 그럼 또 똑같이 오른쪽에 열 삽입하는 단추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열 삽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두 개가 잡혀 있으면 안 되고 실행 취소하고 마지막 열을 찍고 이 열을 아니 이 열의 어딘가에 클릭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열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열에 어딘가에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에 열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의 그 성장률, 그래서 지금 여기 성장률을 적어야 되죠. 성장률이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성장률이라는 새로운 열을 삽입하라고 했어요.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185페이지에는 이 성장률 열 너비를 6cm로 설정하라고. 계속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 셀 크기 쪽에서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 셀 크기도 있고 표 크기도 있죠. 표 크기는 표 전체 크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 크기 아닙니다, 지금. 셀 크기 쪽에서 성장률 찍어 놓고요. 성장률에 클릭을 해놓고 셀 크기의 너비를 바꿔주세요. 너비를 6cm로 하라고 하죠. 6 엔터. 그다음 186페이지로 왔고요. 또 한국 관광 선호도 슬라이드에 이번에는 한국 관광 선호도 8번 슬라이드입니다. 표 크기를 너비 18cm로 설정하라고. 그러면 이 표를 또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표도 레이아웃에 표 크기 쪽에서 하는 거죠. 아까는 셀 크기, 방금 앞에는 셀 크기 쪽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표를 찍고 표도 레이아웃에 표 크기 쪽에서 또 너비를 18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 K 웹툰 슬라이드에서 표의 성장률 열의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셀을 병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K 웹툰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로 다시 오셔서 성장률 열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두 번째 성장률 열의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병합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병합해도 되고 이렇게 잡아놓고 마우스 오른쪽 셀 병합 또는 레이아웃 탭에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에 또 셀 병합. 일단 187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9에 표 전체 데이터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라고 했는데요. 9번 슬라이드로 오셔서 또 이런 경우는 다 블록 지정을 이렇게 다 블록 지정하실 거 아니면 다 블록 지정을 해서 뭐 레이아웃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체 틀을 찍고 하시면 됩니다. 테두리 쪽. 아마 이런 테두리 쪽을 찍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개체 틀을 잡아놓고 저도 그 레이아웃 탭에서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중에 레이아웃 탭 계속 쓰고 있죠. 가로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여기 맞춤 그룹에서. 예. 그다음 189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189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K 뷰티 슬라이드의 표에 K 뷰티 슬라이드가 지금 위에 있죠. 5번 슬라이드. 여기에 그 표를 선택하고 표를 찍고 이거는 디자인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 디자인 탭으로 오셔가지고 스타일을 주는 거죠. 이렇게 스타일 갤러리에서 또 테이블 디자인의 스타일 갤러리에 스타일을 찾으세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보통 스타일 2의 강조 3이면 이거네요. 중간이 보통 스타일 1, 보통 스타일 2, 보통 스타일 3 이렇게 가는 거고 강조 1, 2, 3, 4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타일 2의 강조 3이면 얘죠. 정확한 걸 중간에 두 번째 줄, 중간에서 두 번째 줄이 보통 스타일 2고 거기서 강조색 3을 찾으세요. 그리고 행이 세 개, 행이 지금 우리가 그 줄무늬 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줄무늬로 들어가 있는데 번갈아 적용되지 않도록 하라면 무슨 뜻이에요? 줄무늬 행을 풀라는 뜻이겠죠. 줄무늬 행을 없애주세요. 이 스타일이 줄무늬가 생기잖아요. 근데 번갈아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줄무늬 행을 푸세요. 체크를. 저처럼요.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189페이지 적응 문제도 그럼 밑에 적응 문제도 중요한 문제겠죠? 뭐, 그 표를 막 넣고, 뭐, 그 또 표의 스타일 주고 이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네. 지금처럼 뭐또 행이 번갈아 적용되지 않도록 또 줄무늬행을 푸는 것까지 신경 써야겠죠? 네. 집에서 해보시고요. 네.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로 하고, 190페이지에 그 필요한 예제 파일은 4-2번 파일을 열어보시죠. 차트를 만들고 편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2번으로 왔고, 어, 194페이지로 가보시죠. 한국 여행 정보 경로 슬라이드에 그 한국 여행 정보 경로 그 10번 슬라이드네요. 그죠? 10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표 내용이 그 표시된 꺾은 선형 차트를 표의 내용이 표시되는 그 꺾은 선형 차트를 표의 오른쪽에 만드십시오. 경로를 항목으로 비율 및 평균 데이터 계열로 사용하십시오. 차트 워크시트에 표 데이터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표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뭐 수동으로 입력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똑같은데 복사를 할게요. 표를. 저처럼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표를 표의 내용을 어차피 이걸로 차트 만들 거거든요. 수동으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다 해서. 복사를 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블록 지정하시고 홈 탭에 복사 또는 컨트롤 C 복사를 하십시오. 네. 컨트롤 C나 복사를 눌러주세요. 블록 지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삽입 탭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 개체 틀이 있으면 차트 만드는 개체 틀이 있으면 그런 틀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차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무슨 개체 틀 같은 게 있으면 차트 만드는 단추가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개체 틀이 있으면 그걸로 차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네, 시험에서. 근데 그게 없으면 지금처럼 없으면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차트를 클릭해서 만들면 됩니다. 단 차트의 종류가 뭐라고요? 네, 꺾은 선형입니다. 꺾은 선형. 그냥 꺾은 선도 있고, 뭐, 누적 꺾은 선도 있고, 뭐, 표식 있는 꺾은 선도 있고, 네, 엑셀은 표식 있는 꺾은 선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종류도 다양합니다. 잘 보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꺾은 선이고요. 꺾은 선형 확인하시고. 확인했으면 저처럼 여기에 이제 엑셀 데이터 시트 창에서요. 이 A1 셀에 그냥 붙여넣기를 하세요. A1 셀을 한 번만 클릭하고, 컨트롤 V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여기 붙여넣기 옵션 단추를 딱 눌러보세요. 옵션 단추가 생겼을 건데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하면 아마 알아보기가 편할 거예요. 이거 눌러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해보세요. 그럼 그 글꼴 같은 게 주변 서식에 맞춰지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경로를 항목으로 비율 및 평균을 계열로 사용하란 말이 있어요. 근데 계열 3는 필요 없거든요. 그죠? 계열 3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열 3이라는 애를 지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시려면 이 계열 3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잘 보면 계열 3이 꺾은 선이 3개잖아요. 꺾은 선이 3개 있다는 거는
계열 3이 저 밑에 있는 애인 것 같거든요. 저거 지우려면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D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D열 머리를 마우스 오른쪽 삭제. 여기를 D라는 글자를 찍어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를 해주시면 계열 3가 날아가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엑셀 데이터 시트 창은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엑셀 창은 닫고요. 그 표의 오른쪽에 만드십시오 했으니까 이제 이 차트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차트 크기는 조금 줄여주시고 이 크기 조절 좀 잠깐 좀 조절해서 좀 줄여주시고 네. 이 차트를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있습니까? 그 다음 196페이지로 왔습니다. 196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번호에 5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K 드라마 슬라이드 오른쪽에 3차원 원형 차트를 추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것도 3차원 원형 차트를 넣을 건데, 내용은 딱히 얘기가 없죠. 근데 아까처럼 그냥 이걸로 차트, 3차원 원형 차트가 이 퍼센테이지를 이런 하나의 그 계열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그 3차원 원형에서 뭐, 너는 40%, 너는 20% 이렇게 막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또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시험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컨트롤 C 복사하세요. 아까처럼. 원형 차트에서 딱 이게 쓰이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복사하고 삽입 탭에 또 차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차트에서 3차원 원형 차트를 찾으세요. 정확한 종류를 찾으셔야 됩니다. 원형인데 3차원 원형이라고 있습니까? 네. 선택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 A1 셀에 와가지고 컨트롤 V를 하시고요. 컨트롤 V 이후에 또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해주시면 좀 더 알아보기 편할 겁니다. 꼭,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잘 들어간 것 같거든요. 주변 서식에 안 맞춰도 되기도 됩니다. 네. 그냥 편집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 3차원 그래프로 잘 나오고 있죠? 네. 엑셀 데이터 시트 창은 닫고, 차트 크기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크기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좀 줄이고, 테두리 쪽을 잡고 옆으로 좀 옮겨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차트를 또 선택해서 데이터 편집 누르면, 차트를 찍고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다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찍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편집을. 차트의 스타일이나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바꿔서 뭐쓸 수도 있겠죠. 좀 이따 그런 거 나올 거고요. 차트 스타일 바꾸고 색깔 바꾸고 다 나올 겁니다. 그다음 198페이지로 와보시죠. 슬라이드 3에 K-팝 매출액과 성장률 엑셀 파일 차트를 슬라이드 아래쪽에 추가하십시오. 이거는 근데 아까 전에 엑셀 파일을 우리가 추가할 때 뭘로 넣었습니까? 아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엑셀 파일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추가할 때 그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막 열렸었잖아요. 그거 할 때 뭘로 넣었습니까? 삽입의 개체로 넣었었죠?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 오셔서 삽입의 개체로 또 엑셀 파일을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의 개체.
또 파일로부터 찾아보기로 성장률 엑셀 파일을 찾으십시오. 그 K-팝 매출액과 성장률. K-팝 매출액과 성장률 엑셀 파일이 있네요. 그래서 확인하고, 네, 위치는 좀그 옮겨주세요. 크기도 너무 크면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크기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 200페이지로 왔습니다. 200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차트 종류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차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6으로 와보시죠.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를 도넛형 차트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차트를 찍고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를 선택해서 또 차트 도구 생기면 차트 도구에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하는 게 맨 오른쪽에 있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좋아요.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배경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해가지고 도넛형이니까 아마 원형에 있겠죠? 네, 원형에 도넛형이라고 있습니까? 정확한 걸로 하세요. 뭐 분산형이면 분산형에서 찾고 뭐 3차원 영역형이면 영역형에서 찾고 그 뭐 히스토그램이면 히스토그램에서 찾고 그 종류가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넛형 선택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 201페이지도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4에 있는 차트에 증가율 계열만 세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한 후 보조축을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4번 슬라이드에 어, 증가율 계열만 세로막대형 차트로 바꾸면서 보조축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번 슬라이드에 이 계열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수출액이 있고 이게 범례를 봤을 때 여기 밑에가 범례죠. 이 범례를 봤을 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있고 근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아예 일자로 나오고 있죠. 밑에 잘 보면 왜 그럴까요? 너무 값 차이가 심한 거예요.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제가 데이터 편집을 눌러보면 이게 뭐 11.90%면 0.11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가 0.1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천 단위고 뭐 100 단위고 하니까 너무 값 차이가 심하잖아요. 얘는 0.11 뭐 이런 거. 그러니까 0에서도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값 차이가 심하면 이쪽을 보조축으로 보내서 뭐 또 종류도 세로막대로 바꿔서 콤보 차트로 혼합형 콤보 차트로 쓰려고 하는데 이런 건 엑셀에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둘 중에 아무 계열이나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위에 뭐 이 계열이 좀 편하겠네요 선택하기가 얘를 선택해도 되고 뭐 얘를 선택해도 되는데 아무 둘 중에 아무 계열이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혼합형 콤보 차트로 섞어서 쓸 수 있는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거꾸로 뭐 하나는 영역형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콤보 차트로 할 수 있고 보조촉으로 보내는 것도 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아무 계열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 뭐를 보조축으로 보내야 됩니까? 뭐를 세로 막대로 하고 보조축으로 보냅니까? 바로 증가율 계열만. 증가율 계열을 세로막대로 바꿔주시고요. 묶은 세로막대로 바꿔주시고 보조축도 체크해서 값차이가 너무 심한 것을 이렇게 반대편에 보조축이 생기도록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보조축이거든요. 보조축. 기본축은 여기 원래 있던 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조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이 막대 그래프로 바뀐 증가율 계열은 보조축에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수출액은 기본축으로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보조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중축으로 혼합형 콤비네이션 콤보 차트인데 이중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조축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엑셀에도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로 또 가보시고요. 계속 중요한 내용이네요. 슬라이드 4에 차트의 범례가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또 보조축의 이름을 증가율로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 슬라이드에 또 계속 현재 이 차트 범례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범례가 아까 이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범례가 아래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한번 가보실래요?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그래서 범례 서식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있죠. 아니면 이 범례 서식 창을 띄우는 게 싫으시면 이 창은 닫고 이 차트 디자인 탭의 제일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거든요. 여기가 어차피 지금 이 축 제목, 제목 이런 거 넣는 것도 다 여기서 할 거거든요.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이런 이름표들이 다 여기 차트 요소 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 디자인 탭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 지금 아래쪽에 있었던 것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그 보조축도 표시해야 되거든요. 보조축의 그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축 제목입니다. 축 제목. 그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하세요.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의 축 제목에 가서 보조 세로축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보조 세로축의 제목을 증가율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축 제목, 보조 세로 제목, 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증가율이라고 거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요. 그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물론 시험에 왜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냅두시면 되고요. 지금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축제목 서식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면, 여기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이게 지금 이상하게 270도 회전돼 있거든요.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에서. 근데 그냥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알아보기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03페이지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4의 차트에 드라마 수출의 계열의 그 위쪽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차트 요소 추가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게 차트를 편집하실 때 엑셀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이런 것들은 그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요소 추가가 그 차트 요소가 그러니까 주로 이름표 같은 것들, 차트 제목, 범례, 축 제목, 데이터 레이블도 데이터 값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차트 요소 추가해서 작업, 차트 디자인 탭이죠. 차트 디자인 탭에 제일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으니까 이걸로 편집을 많이 합니다. 엑셀에서도. 이게 엑셀 차트를 빌려온 거거든요. 차트 요소 추가가 좀 많이 쓰이죠. 지금 데이터 레이블 넣는 것도 그러니까 그 드라마 수출액 계열을 일단 선택을 하세요. 드라마 수출액 계열이 그 꺾은 선 아닙니까? 꺾은 선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왜냐면 이 꺾은 선 그래프에만 현재 값이 얼마인지, 이게 값이 얼마다, 이게 값이 얼마다, 이게 그런 걸 표시하려고 하는데, 근데 위쪽에 그 값이 얼마인지를 표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찍으면 막대 그래프에도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꺾은 선 수출액 계열 찍어놓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에 표시하라고요? 위쪽, 위쪽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세선 넣는 것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열을 찍어놨기 때문에, 네. 또 추세선은 엑셀에 주로 나오는 거지만, 네. 아무튼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표시하고 추세선도 넣어보세요.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 그러면 값이 이렇게 위쪽에 나왔고, 추세선도 바로 그냥 차트 요소 추가해 추세선에 가서, 종류는 뭘로 하라고요? 추세선의 종류, 선형입니다. 선형. 뭐 지수형도 있고, 뭐 로그형도 있고, 뭐 이게 추세선 옵션에 가보면 더 많거든요. 뭐 거듭 제곱도 있고 한데 종류를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없는 종류가 나오면 추세선 옵션에 가시면 됩니다. 더 많은 또 추세선들이 있거든요. 추세를 예측하는 선입니다. 상향 추세다. 이런 걸 예측해 주는 선입니다. 그다음 204페이지로 왔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세선까지 이렇게 차트 요소 추가해서 해결을 하면 되고요. 204페이지는 그 슬라이드 9의 차트를 항목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9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이 차트들 항목마다 다른 색깔을 주고 싶으면요. 베트남, 태국, 이거 중국 다 다른 색깔 주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먼저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아, 그냥 이 계열이 선택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와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이렇게 와보시면 막대기를 한 번만 클릭하고요. 그 계열이 선택되잖아요. 네. 그 한 번만 클릭하는 이유가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따로 요소만 잡히거든요. 따로 이 요소에만 그 옵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해제했다가 한 번만 딱 클릭해서 다 잡히는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가 다섯 개가 다 잡히는 가운데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이렇게 와 보시고 거기에 여기 페인트 통, 맨 앞에 있는 여기 페인트 통에 와 보시고 채우기 및 선입니다. 그 채우기 쪽에서 거기 혹시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을 체크해 주시고 페인트 통에 있습니다. 계열 서식이 있고 채우기 쪽에 있어요. 선이 아니라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을 체크해. 작업창은 닫고 그다음에 205페이지에서는 또 슬라이드 9의 차트에 레이아웃 5번을 지정하십시오. 레이아웃 차트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거니까 차트 디자인 탭에 제일 왼쪽에 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아까 차트 요소 추가 바로 옆에 있네요. 빠른 레이아웃이요. 빠른 레이아웃이 다 제목이 어디 들어가고 뭐 범례가 어디 들어가고 뭐 레이블이 어떻게 달리고 이런 게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 레이아웃 5번은 이렇게 차트 제목, 축 제목, 눈금성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레이아웃이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6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206페이지는 K-드라마 슬라이드에서 K-드라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차트인 것 같은데 그 3차원 원형 차트의 스타일 3으로 변경하고 색상을 다양한 색상형 3으로 변경을 합니다. 원형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차트 디자인 탭에서 스타일 갤러리에서 스타일 3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저처럼 차트 디자인 탭에 스타일 3번 그리고 또 색깔도 옆에 색 변경 단추 있죠? 여기 색 변경해서 다양한 색상형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타일 3번과 색 변경해서 색상형 다양한 색상표 3번이라고 있어요. 네, 세 번째 거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6페이지 적용 문제는 차트를 만드는 문제인데, 아까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제는. 네. 그리고, 제가 이 수업 내용은 또 녹화해서 그 카페, 여기 우리
자료 다운받았던 카페에 지금 그 유튜브 링크 걸어서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주말에 편집을 좀 해서 올릴게요. 이게 우리가 그 앞에 수업했던 내용하고 여기 올려놓을게요. 그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에.